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그 보증보험이 중단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법이 바뀌지 않으면 올해 말쯤에도 당장 중단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위험도가 계속 커지는 것을 방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봤더니 깡통주택으로 터질 만한 그런 보증보험 가입된 주택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저번에도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지금 7조가 넘어갈 상황이고 대입 변제액이, 그게 이번 정부 때 들어오면서 쭉쭉 늘어나고 있죠.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알아요? 떨어져야 될 시기에 띄웠으니까. 정책 대출로. 그러니까 갚지도 못할 전세를 빌려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갚지도 못할 전세를 빌렸으니까 당연히 갚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마다 3조 가까이 늘고 있고, 이 추세대로 가면은 올해 4분기 허브의 보증 매수는 132.5배가 될 것이다. 근데 현행법이 보증 매수가 90배죠. 90배가 넘어가면은, 보증 매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허그가 5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보증 매수는 90배라면 5 곱하기 90 하면 180조죠. 180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180조 보증을 해주는데 3조 사용하면은 보증 배수가 90배가 되는 거고, 4조 사용하면은 보증 배수가 180배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 5천억 발행하죠. 5천억 발행하면은 보증을 얼마나 더 서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45조를 더 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라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 채권 발행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원래 허그 채권 발행 안 했어요?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아작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올해는 어찌저찌 넘겼다고 해봅시다. 내년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보증개수 늘릴 거예요? 작년에만 2차례 늘렸는데, 작년 9월에 보증한도 70배로 확대했고, 12월 3개월 만에 90배로 상향했는데 내년에 또 한 여러 번 늘리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만 버텼지만 허그의 자금은 빠지죠. 왜냐면 대입 변제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내년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받아야 돼요. 그럼 내후년에 받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증보험 가입했다가 내후년에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다. 대입 변제 못 받을 수도 있다. 작년부터 이미 한도를 맞이해가지고 정부에서 4조 지원 들어가고, 그럼에도 안 되니까 채권 찍고, 거기다 올해 또 채권 찍고 하는 건데, 내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부터 간당간당하고 올해도 이런저런 지원 들어갔는데도 간당간당한데 내후년까지 그게 간당간당 하면서 계속 버틸 수 있다는 보장이 있냐? 내가 받을 때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전세 보증보험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죠? 집값이 뭐 많이 올랐느니, 전세가 계속 오르면 괜찮다느니, 전세 안전하니까 전세 살아야 된다니, 전세가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뭐 아까 저기 공급부 족같은 소리 하는 인간도 있었죠. 그러면서 전세가 올라갈 거니까 전세 사세요. 안 위험합니다. 안 위험한 게 뭐가 안 위험해요? 임대보증금 가입 주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뜬 기사죠. 평균 임대사업자들의 부채 비율은 78.4%다. 그러니까 거의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이 있으면 그 중에 7,840만 원은 평균적으로 남의 돈이라는 소리예요. 내 돈이 21.6%밖에 안 들었다. 그 중에서 부채 비율이 80%가 초과하는 비율이 53%고, 이 정도만 되면 깡통주택이다. 왜? 경매 넘어가면 80% 되니까. 그리고 90%를 초과하는 비율이 10세대 중 3세대. 즉 30%는 이미 깡통 중에 깡통주택이다. 저런 데는 왜 저렇게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까요? 지가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작은 돈으로 1, 20%밖에 안 되는 돈으로 남의 돈 가지고 집을 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허그한테 보증을 하라고 하는데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있겠냐. 올해는 8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세대수가 이미 지난해 80%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내년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그가 엄청나게 요청을 했죠. 전세 보증보험 요건 강화 요청을 했는데 16차례 묵살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했어요. 20년에 했던 게 22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21년에 안 받아들여져서 23년에 이렇게 터진 거고 22년에도 안 받아들여져서 24년에 이렇게 터진 거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공사의 건을 사항을 제대로 검토도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올리신 것처럼 그래서 악성 임대인들도 보면은 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죠. 그게 굉장히 늦어져서 지금 문제들은 그때 못했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거고 이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뭐 보증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이 있어요. 요만큼 나올 수 있는 건데 얘가 뭐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있죠. 요런 걸로 측정하면은 보증보험이 안 될 곳들인데 얘를 감정평가해가지고 가격을 높여버려요. 그러면 안전해지죠. 그럼 보증보험이 안 될 곳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계속 터지는 거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아직도 안 되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리고 요 밑에 제가 잘라버렸는데 이것마저도 임대사업자 업체 뭐 대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양질의 임대를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들 착한 집주인들 다 죽인다 이딴 소리 나오고 있고 아니 못 갚을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아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방어하겠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은 악의인 사람이 어딨어요. 다선이지. 그러니까 이 허그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20년도보다 21년도가 훨씬 더 위험했어요. 22년도까지 그걸 지지부진하게 뒀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지금 보증보험 가입했을 때 허그가 돈이 없는데 정부 지원도 이미 했죠? 채권 발행하고 있죠? 그걸로 보증배수 꽉 채웠죠? 근데 보증배수 꽉 채워도 문제가 된다면 올해만 넘기면 올드보이 영화 초창기에 그러죠. 내 이름은 오대수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그런 것처럼 올해만 대충 수습하자. 올대수다. 해가지고 허그에서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문제는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작년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보증배수 그러면은 100% 넘어서겠죠. 그럼 23년에 가입한 사람들 보증배수 넘어서서 보증보험 중단되면 어떡하려고. 24년에 가입한 사람들 내후년에 이미 내년에 터졌어요. 그러면은 보증보험 때문에 전세금을 높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집주인들이. 터져가지고 역전세 나면요. 안 터질 것도 터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매매 시장도 좋지 않으니까 공급부 족같은 소리 해가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자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입니다. 부동산원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지금 8월 중순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KB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미 그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세 심리는 조금 더 갔죠. 전세가격지수 상승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공급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전세가 올라갈 이유 또 매매에 살던 사람이 전세 수요로 옮겨져가지고 그럴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전세 심리지수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KB든 부동산원이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요즘 매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8월 초만 하더라도 2만 6천 건대였는데 지금 한 2달 사이에 거의 여기 전세 매물도 한 2,500 정도 쌓였어요. 매매가 더 빨리 쌓이고 있긴 하지만 전세도 굉장히 빨리 쌓이고 있다. 여기에 11월에 이벤트 하나 있죠. 무슨 이벤트? 둔촌 입주 이벤트. 감당 가능하겠냐? 자, 매매도 똑같아요. 거래량 줄어들고 매물 늘어나면은 가격 하락 징조죠. 근데 왜 전세는 매매 그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세 시장에 여파 줘가지고 전세가를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전세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전월세 매물이 폭증을 하고 매물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죠?
최대폭, 전세도 최대폭 하락하고 역전세가 나기 시작했고 이자 줄 테니까 살아달라고 집주인들이 역월세를 하기 시작했고 마포도 막 반토막 나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전세 사기가 터지기 시작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세 사기 칠 때 전세 사기 친 놈들이 문제지.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 사기 터졌으니까 전세가가 떨어진 게 문제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아요.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집값도 올라갈 때 무리하게 산 게 문제지 집값 폭락해서 경제위기 온다. 아니에요. 영끌한 게 문제지. 영끌하지 않고 건전하게 샀으면 폭등할 이유도 없었고 폭락할 이유도 없는 거고. 부실하게 가격 올려놓고서 폭락하면 경제위기 오니까 폭락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세뇌 당한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세 사기가 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세 시장도 변하고 있는데 역전세 나기 시작하면은 전세 사기 또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전세가를 올린 이유는 전세 사기 안 터지게 막은 거예요? 대신에 더 크게 뒤집어 쓰죠. 올라간 만큼 더 뒤집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올리는 거는 굉장한 치킨 게임이었다. 근데 정부가 그걸 하도록 만들었죠. 금리 눌러주고 그러면. 그럼 전세 사기 터진단 말이죠? 지금처럼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점점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이 추세라면 4분기나 내년쯤엔 터질 텐데. 그 전세보증보험 규모는 또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전세금 계속 올려가지고 전세 사기 안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일 뿐이죠. 그때는 정부 지원해 주더라도 허그가 버틸 수가 있냐. 근데 깡통주택이 저렇게 많은데 보증보험 가입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했어요. 보증보험 믿고 전세에 들어가지 마셔라. 제가 왜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냐. 내년이 작년에 보증보험 든 사람들이 그나마 최초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셔라. 허구 터지면은 배째라 나온 집주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경우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배째라가 나오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